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의 절반인데요.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용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그래도 오랜만에 좀 상승을 하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어제 뭐 조금 상승폭을 좀 많이 봤나 보면서 마무리가 좀 됐지만은 그래도 그쵸, 어제 네. 의미 있는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현재 해외 증시는 미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는 대체적으로 좀 혼조권이죠 지금. 그쵸, 예.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그 지표를 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좀 발표가 좀 됐고, 그렇죠. 특히 이제 9월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자체가 우리나라 추석 이후에 나오는 FMC 예.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경제 지표는 전 전체로 부진한데 연준 일부 위원들의 지금 계속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페이퍼링을 좀 조기에 실시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고 델타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 페이퍼링 자체가 내년도 1월달 정도에 페이퍼링 시행되지 않겠는가 그렇다 전망이 있었던 건데 좀 네. 앞당기는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되나 봅니다. 9월 23일 날 있을 우리 시간으로 있을 FMC 회의 결과를 좀 확인을 해야지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서 시장에 방향이 잡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 약세의 흐름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국내 증시 자체는 대체적으로 어제 오래간만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과 선물,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권에 대규모 매수가 입점됐어요. 네, 네. 어제 이제 코스피 시장 쪽에서 현물에서 한 2,600, 700억 정도, 그다음에 선물에서 한 7천억 정도 해가지고 한 9,500억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 2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양 시장 포함해가지고 현 선물 포함한다면 1조 원이 넘는 그쵸. 오래간만에 대규모 매수가 유입 좀 됐어요. 네. 에 따라서 지수의 상승폭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해외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권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 쪽에서 어떤 상승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아시아 증시를 좀 비롯해가지고 여전히 일본 증시는 신고가고 대만 증시도 8월 5일 수준까지 우리 코스피 지수가 3,296 정도까지 반등 나올 시점까지 다 반등이 나왔는데 네. 국내 증시 자체는 상당히 부진했던 부분 자체가 어제 상당히 반등 나왔던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그렇다 소외적인 부분도 있었고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좀 증가가 좀 되면서 그러고 있죠.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어제 실질적으로 그렇다 경제 정상화 관련해가지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좋았죠. 상당히 이끌었지 않습니까? 예. 여행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이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따라서 이제 상승률 상위 업종들을 좀 보시게 되게 된다면 네. 항공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포함된 운수 창구 업종이 가장 많이 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업종도 경기 회복이 아무래도 정상화된다 한다면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 종목과 그다음에 조선주들이 상승률이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하락이 좀 나왔던 업종 자체는 이제 최근에 전체적인 약세 국면 쪽에서 상당히 선전했던 철강 금속 업종이 이제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그런 성격이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의류 업종도 최근에 많이 떴거든요. FNF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의류 업종은 어제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이제 FNF가 워낙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 종목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업종 지수는 마이너스로 나왔지만은 의류 업종 자체도 어떻게 본다면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기 그렇죠.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부 종목들 이 시간에 언급해드렸던 영업벽 같은 경우는 강세가 전개됐거든요. 선별적인 종목별 흐름이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금속 광물 업종이 이제 한일 현대시멘트가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 종목이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던 게 어제 업종별 특징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제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 자체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가 그렇죠. 등락이지 않습니까? 네. 관련 종목들을 좀 점검해 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 자체가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접종이라든가 방역이 일상 조화되는 K 모델을 창출해 가지고 세계 모범이 될 거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체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단계적인 방역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거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앞서서 이제 9월 말 정도에 질병관리청에서 질병관리청 8월 말이죠. 9월에서 10월 초 사이에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공개적인 준비를 하겠다 그런 언급이 있던 다음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했던 부분 자체가 그런 어떤 부분 위드 코로나 이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종목들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밸류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항공 쪽에 대한항공, 여행 쪽에 하나투어, 면세점, 호텔신라, 예. 카지노의 파라다이스, 영화 쪽에 CJ, CGV 종목들의 대표적인 예. 위드 코로나 이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인데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주가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 12월 말 주가가 18,500원인데 지금 32,000원이에요. 아, 예, 75% 떴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들 종목이 이제 코로나 위에 분명히 이제 위드 코로나의 수혜를 받겠지만은 그렇죠.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주당 BPS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손실한 걸 감안하면 코로나 이전에 21,000원인데 내년도 실적까지 감안하면 내년도 얼마예요? 실적 증가되니까 18,000원이거든요. 18,000원. 그다음에 PR이 내년도 PR이 63배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비싸죠. 그러네요. 시가총액은 3조 원대짜리 주식이 11조 원이에요. 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항공주가 너무 올랐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 있는 보잉사 주가 자체는 330불대에서 210불입니다. 30% 빠져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그래야 항공주들이 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 여행주는 그렇군요. 특히 더 그렇거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51,000원인데 88,000원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이게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영업활동을 했던 것 자체, 돈을 벌었던 것 자체가 작년도와 올해 사이에 거의 3천억을 까먹었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자본 잠식 수준까지 갔는데, 네. 근데 주가는 지금 오히려 72% 정도 더 떴어요. 자산주, BPS로 따지면 18,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내년도 기준으로보다 7,600원 정도. 내년도 간다 하더라도 하나투어는 2년 동안 까먹었던 부분 자체를 50%도 만회를 못 한다는 거죠. 아, 근데 주가는 70%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네요. 2022년도 기준으로 PR이 예, 35배, 6배 되는 수준인데, 높습니다. 일단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로 성장을 하니까 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화 쪽에 이제 CJ, CG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당 BPS가 코로나 이전에 12,000원인데 지금 4,000원이거든요. 내년도 간다 한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에 비해서 빠르게, 요즘 시장 자체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실적보다는 이슈 장세거든요. 그렇죠. 이슈나 네. 모멘텀인데, 그래서 결론을 따지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인 모멘텀 관점에서 추천을 해야지 이 종목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기업의 투자로 가치를 보면 보고 안 된다. 투자는 되지 않겠는가. 이 중에서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다른 항공이라든가 여행주 관련 종목들은 네. 가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기대감 자체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 시세 연속성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좀 개인적으로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네. 기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 외에 어제 이제 상승 종목들, 특징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된다 한다면 뭐 카카오뱅크가 뭐 규제 때문에 30% 정도 고점에서 빠졌거든요. 진짜 어제 밀렸다 올라간 예, 거죠. 그렇죠. 어제 네. 이제 8%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이제 기관하고 외국 투자가들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그동안 매수했던 개인 투자가들이 약간 차익선 매도 물량이 나온 것 같은데, 예. 하락폭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 정도까지는 약간 되돌림이 나오는 흐름으로 그 정도.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 중에서도 요즘 계속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 대신증권이죠. 어제도 지금 고점이 나오면서 유일하게 지금 상승 추세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워낙 이 종목이 이제 상반기 때까지만 단기 순이익이 거의 5천억대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주가가 좀 싼 부분 자체가 다른 그랬군요. 증권주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본래 이제 건설주의 상승을 지난 6월달에 주도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많이 떴던 부분 자체는 이제 유가가 70대로 올라서다 보니까 그렇죠. 해외 쪽에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이제 반영된 게 아닌가. 또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약간 꿈틀대고 있는 자체가 최근에 이제 건자재 관련 쪽에 원자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아파트 분양 가격을 약간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재료가 상한가를 높아지니까.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또 이슈가 좀 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국토관리부 장관 같은 경우는 상한가 폐지는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가격 자체는 올라가면서 건설업종의 원가 상승 부분 자체를 약간 보존의 형식의 상한 가격 조정은 가능하지 그렇군요.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건설주는 약간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삼성 엔지니어링 더불어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롱 생명과학이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코롱 생명과학이 올른 이유 자체가 인보사 그 재계 예. 재계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최근 이제 코롱 그룹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인보사 임상실험 재계 기대감과 함께 코롱 생명과학이 최근에 꾸준하게 장중 기준에서 지금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렇죠. 인보사 네. 같은 그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된 상태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인보사에 대한
장부 가격이 다 손실을 처리했거든요. 재개가 좀 되면서 다시 정상화된다 한다면 충분히 가치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작용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은 뭐 여전히 뭐 증권사 쪽에서 목표 주가 50만 원을 제시해놓고 난 다음에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수주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뭐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 독보적으로 지금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충분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뭐 48만 원, 50만 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제 부진한 국면 쪽에서 리노공업의 주가가 지금 신고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1만 원인데 이 회사가 이제 소켓회사거든요. 테스트용 소켓회사 쪽인데 특히 이제 요즘 이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웨어러블 쪽이거든요. 스마트폰 이어폰이라든가 스마트워치라든가 이쪽이 시장의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가 상대적으로 이 부분 자체가 좋아지면서 회사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근데 증권사 목표 주가가 지금 21만 원이거든요. 근데 21만 원까지 다 도달했는데 PER 기준에서 지금 35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자체는 뭐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요즘 뭐 계속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확산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장비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확산이 좀 되고 있는 쪽인데 코인테크 주가가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떴어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장비 종목들, 소재 관련 종목들은 이제 차별화 전개되고 있는 거고 장비 종목들도 PNT라든가 원익 PNE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이제 후발주적으로 좀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인테크가 어제 급등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은 이제 상반기 정도가 실적이 좀 부진한데 하반기 실적이 좀 확인이 된다 한다면 추가 상승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영아테크 이것도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이 또 어제 14.6% 급등이 좀 나왔어요. 이제 폐 배터리 처리 관련 종목이죠. 이와 관련해서 함께 움직인 주식이 이제 파워로직스인데 중국 정부에서 폐 배터리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뭐 검토하고 있다. 그런 내용 자체가 국내 관련된 종목들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의 특징은 시가총 어제 이제 프로그램 베이스가 많이 이입됐으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 중심으로. 그렇죠. 빅테크 관련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순환 상승, 그다음에 경제 재개 수혜주 중심의 종목별 상승 움직임이 눈에 띄는 장세였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요 이벤트들을 앞둔 가운데 이제 국내 증시는 가는 종목만 간다. 약간 그런 방식으로 이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략으로 좀 더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수요일부터니까 내일부터 알겠지만은.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국내 시장 자체는 관망 심리가 뭐 지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제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와서 밀렸던 부분 자체도 그 영향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외국인 선물 매매 방향에 따라 등락이거든요. 어제 하루를 딱 보시면 어제 현물에서 매매는 별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어제 2,600억 정도 종가까지 변동이 없었고요. 그 정도까지. 근데 이제 어제 장 막판에 거의 한 30분 내지는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지수가 35포인트대 20포인트가 밀렸을 때 보면 외국인 선물이 거의 8,500억 정도까지 사다가 2,000억 정도 줄이니까 지수가 15포인트 밀려버렸거든요. 현물은 오히려 샀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은 외국인 선물 매매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요. 네, 제가 이제 시장을 얘기할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은 안 살 거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물은 선물적으로. 포지션을 안 늘릴 거예요. 선물 가지고 등락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현재 외국인 선물 차익 잔고를 본다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 여력은 있다고 봐. 1조 원 정도 본다 한다면. 근데 이제 전반 외국인 투자가들도 우리나라 시장 연휴가 지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이 오늘 추가적으로 유입 좀 될지 지켜봐야 좀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일단 낙폭화돼 대형주 중심의 일단 반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절 전까지 최소 3,160 내지 3,180 정도까지 반등. 그리고 난 다음에 명절 이후에 FMCA 결과를 보고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 연휴 이후에 이제 3,2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에 전환을 모색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전망인데 약간 명절 전에 변동이 오늘과 내일 그다음에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금요일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3,180포인트 정도가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니까 그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의 소외를 받았던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중심의 어떤 순환 상승을 통한 제한등이 반등이고요. 명절 전에는 아마 중소형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휴 기간이 주말까지 포함하면 5일이거든요. 5일 동안에 지금 네. 신용융자 잔고가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물자 잔고가 5일 동안에 물렸던 부분 자체가 전후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한꺼번에. 그렇군요. 예. 그 물량 자체가 중소형 종목의 수급적 부담으로 양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소형 종목 쪽에 특히 내 종목 쪽에 신용 주식이 물량이 많다든가 또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그렇죠. 약간 네. 담보성 부족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자체를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오늘과 내일 모레 사이에서는 연휴 이후에 지금 대비하는 장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연휴 이후에는 실적과 그다음에 이슈 중심의 종목 차별화 장사 전개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관심은 여전히 IT라든가 화학, 철강 어제 조정 좀 받았는데 실제 괜찮은 쪽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설 건자재, 그다음에 의류, 그다음에 추석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통주의 어떤 제한적인 상승, 그다음에 여전히 가장 관심은 친환경 쪽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만히 있어 보자, 관망하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를 좀 더 노리는 나머지 거래일이 돼야 될 텐데요. 어떤 쪽으로 지금 잡고 계시나요? 네, 오늘은 제가 뭐 관심 쪽에 제가 지주사 관련 종목 쪽에서 좀 지주사. 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은 지주사 관련 종목들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LG, SK자 종목들 올해 그 실적 전망치를 좀 표로 좀 준비했는데 일단 표를 좀 예. 보시면서 여기다 이제 그 지주사 종목들 올해 IPO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대급. 네. 일부 이제 평가를 받은 종목 지주사도 있지만은 아직 평가를 못 받은 부분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최근에 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적극 진출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고 이런 볼차이 작가. 그다음에 주요 지주회사 종목들 수급이 다 좋아요.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수급이 좋다. 전반적 수급이 약화된 종목 수급도 중에서. 좋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주사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일부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배당 수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SK를 제외하고는 배당률 수익 평균 4% 5%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앞서 다시 신사업 관심 자체는 결국은 신사업 진출과 기대가 관련해 가지고 최근 주가 많이 올라가면서 자회사 대비해서 저평가를 갖고 있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실적이 다 좋죠. LG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지주사는 단기 순위로 봐야 되는 거니까 예. 1조 4천억인데 2조 5천억이고요. 그다음에 SK가 작년도 1,894억인데 많이 올랐네요. 1조 3천억으로. 예. 현대중공업지주는 작년도 6천억 적자인데 2,970억으로 증가되고요. 효성은 작년도 적자인데 올해 4,800억. 두산도 작년 5,500억 적자인데 4,300억 정도 이게 대폭적으로 증가되죠. 흐름들이 좋군요. 네, 그렇죠. GS 예. 같은 경우도 작년도 2,427억 적자인데 1조 1,000억이고 예. 대부분 지주회사도 좋습니다. 코롱도 작년에 1,400억, 2,000억 정도 증가되는 그런 어떤 실적인데 그렇다면 지주사 관련 종목들 이제 밸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주사 종목들은 자산 가치가 중요하죠. 자회사 가치가 좀 반영되는 그렇죠. 부분이기 예, 때문에 이제 장부상으로만 제가 표시를 한 건데 실제로 이제 지주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비상장 자회사가 얼마만큼 있는지 가치 평가를 안 받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까지. 상장된 회사 중에서 장부 가격을 얼마만큼 현실화 시켜놨는지 그게 좀 중요하지만은 네. 현재 제가 표를 준비한 것 자체는 현재 장부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 PR로 따지면 삼성물산이 PR 14배고요. 그다음에 SKC가 13.6배.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지주가 18.2배니까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그다음에 PBR로 따진다 한다 하더라도 삼성물산, SK, LG라든가 3대 중공업지주는 그렇게 아주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그룹 순서대로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예, 삼성물산 26조 원, SK 18.9조 정도 좀 되는데 네. 일단 보시게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각 종목 선정하는 자체는 일단은 수익성 지표가 낮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산 지주회사니까 PBR 지표가 좀 낮아야 되겠죠. 낮아야죠. 낮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자기 자본율이 높아야 됩니다. 자기 자본율 자체가 높다는 자체는 그만큼 회사 자산이 빠르게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수급 여건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사 지주사보다는 맨 아래쪽에 있는 주사를 봐야 되는 맨 아래쪽에 제가 오늘 골라드린 종목 자체는 코롱입니다. 코롱을 보시게 되게 되면 PR이 2.6배고요. 그다음에 PBR이 0.56이고 자기 자본율이 가장 높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그룹의 지주회사에 불과하고 5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투자를 선택할 때 시가총액이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높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코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롱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매력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코롱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코롱 이제 상장회사가 코롱 인더스트리, 그렇죠. 그다음에 코롱 글로벌, 그다음에 이제 코롱 플라스틱, 그다음에 코롱 생명과학, 그다음에 코롱 티슈즈는 이제 거래 정지됐고요. 그렇죠. 정지됐는데 네. 일단은 이제 예산 모멘텀 자체는 최근에 회사가 이제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을 수소 산업으로 수소로 좀
한다고 지난 네. 9월 8일과 10일 사이에 일산 킨텍스에서 수소 모빌리티 쪽에서 적극적으로 자회사를 동원해가지고 홍보를 좀 했어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전개가 좀 되면서 회사의 또 성장 모멘텀이 트렌드하네요. 수소 그룹으로 향후에 밸류체인 자체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하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핵심 자회사가 이제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가 핵심인데 예. 회사가 수소 연료 전지형 수분 제어 장치의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술을 이용해 나간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풍력 사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소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린 수소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쪽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코롱 글로텍이라는 자체는 비상장 회사인데 네네. 효성 첨단 소재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탄소 소미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요? 에폭시를 활용한 수소 압력 용기 사업에 진출한다는 쪽이고, 그다음에 코롱 플라스틱도 수소 연료전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하우징 생산 부품을 생산하겠다는 그룹들이 전반적으로 수소 산업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코롱의 주가의 부분 자체가 코롱 티슈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 이제 코롱 생명과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티슈즈는 알다시피 2019년도에 미국에서 임상 실험 중지가 됐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판매 실험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작년도 4월 달에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재개가 좀 된 상태고, 예. 12월 달에 아마 추가적으로 임상 실험이 아마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예사의 또 지회사 자회사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미 코롱 티시중과 관련된 악재는 다 반영됐습니다. 보시면 예. 장부 가격이 없잖아요. 네. 장부 가격이 없다는 것 자체는 손실 부분을 코롱 입장에서 다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그냥 제로 베이스가 제로 돼버린 베이스라는 게 거네요. 예. 좋게 나오면 오히려 이제 코롱 생명과학의 좋은 지분을 거고. 갖고 있으니까 주가가 예. 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인데, 다른 자회사들 코롱 인더스트리 지분을 30.9% 갖고 있고 코롱 글로벌 지분을 75% 정도 갖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코롱 생명과학은 앞서 이제 코롱 티슈진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롱 티슈진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임상이 중지가 되고 상장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코롱의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수소 그룹 진출과 관련된 모멘텀 장치가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올라서 약간 어제 눌림목 조정이 좀 나와서 가지고 나왔는데, 따라가는 매매는 자제하시고요. 일단은 네. 좀 4만 원대에서 최근에 고점 4만 6천 원 정도 좀 되는데, 등락 구간이 전개되고 난 다음에 최소한 4만 8천 원 이상까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매매 전략은 4만 1천 원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3만 8천 원,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4만 8천 원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코롱과 관련해서 이제 매수 가격은 4만 1,000원을 전후해서 한번 가져가 보고, 목표 가격 4만 8,000원, 손절 가격 3만 8,000원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